나는 아이슬란드에서 지진을 처음 경험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레이캬비크의 상징적인 가르한 집들 중 하나에 있는 다락방 아파트의 경사진 천장 아래에서 가장 가까운 문틀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낡은 목재 틀과 주름진 철제 사이드가 그냥 양보하기로 결정할 경우 나의 운명을 끔찍이 의식했던 것을 기억한다. 흔들림은 몇 초 만에 끝났지만 무릎이 떨렸고 심장은 좀 더 오래 뛰었다. 내가 화라산을 처음 본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2010년 3월에 있었던 킴비르 하우스의 폭발로서 악명 높은 에이아페아라에쿨 화산 폭발의 전조였고 정확히 한 달 후에 시작되었고 발음하기에 불가능한 이름에 대한 재와 밈을 똑같이 쏟아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몽상처럼 보이는 것에서 나는 스노우슈트, 부츠, 발라클라바와 헬멧을 착용하고 스노우모빌을 타고 솔레인마을 빙하에 아삭거리고 갈라지고 주름진 표면 위를 스노우모빌을 타고 해가 질 무렵에 새로 성성된 분화구의 검게 그을린 쪽으로 용암이 계단식으로 흘러내리면서 액체 마그마의 빛나는 분수들을 공중 높이 뿜어내는 균열 분출구를 목격했다. 그 화산이 있던 자리는 거대하게 종합적이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용암의 빛 폭발로 인한 열기의 물결이 빙하 위에 마비된 추위로부터 간헐적으로 완도감을 주고 땅이 구르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가장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지구의 맥박의 소리, 내 아래로 이동하는 지각할 수 있는 지각판들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니었다. 토론토에서 멀지 않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진과 화산은 내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거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오래된 후에 묘사되었던 현상들이었다. 내 집에서 지진을 경험하기에 가장 근접했던 것은 침실 문을 쾅쾅 두드리는 바람에 쭌대의 불안감이 들린 결과였을 것이다. 2009년 3월에 경제적으로 붕괴된 나라를 목격하고 보고할 수 있는 기회에 이끌려 아이슬란드로 와서야 비로소 나타났다. 아이슬란드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쉽다. 울창한 나무 덮개가 부족하고 때로는 척박하고 때로는 이끼로 뒤덮인 용암지대가 넓어지면서 거의 진부한 정도로 저세상으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호기심이 많은 방문객들은 아이슬란드의 자연이 구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그것은 모든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아는 것이다. 그들의 나라는 아름답지만 항상 위험의 잠재력이 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레이캬비크에서 남쪽 해안으로 5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그린다비크의 주민들이 친구, 가족 그리고 적십자 비상대피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이제 상기시켰다. 비록 그 나라의 대부분은 안전하지만 아이슬란드 기상청이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고 계속해서 예측함에 따라 이 간도의 큰 무리가 대피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린다빅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본 것은 바로 이런 식이다라는 아이슬란드의 이해 때문일 것입니다. 이 반도는 2019년에 새로운 화산 사이클에 진입했으며 지진이 급증하고 파그라달스팔 화산 주변에서 측정 가능한 지반이 상승하여 2021년 3월에 폭발로 끝이 났습니다. 파그라달스팔 화산 근처에서 거의 지속적인 지진의 주기는 2022년 7월과 2023년 7월에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지진과 폭발 기간 동안의 뉴스는 이 지진이 인근 그린다빅에게 불편을 주는 것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수년 동안의 3번의 폭발은 기반 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10km를 하이킹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보기에 안전한 관광객 폭발로 선전되었습니다. 여기 레이캬비크에서도 더 큰 지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견고한 콘크리트 집에서 저는 큰 트럭이 거리를 질주하는 것처럼 충격파가 다가오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수도에 사는 우리 중 14만 명은 레이캬네스 단도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활동을 거의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이상한 충격이나 이따 금씩 울리는 소리가. 하지만 10월 25일에 시작된 가장 최근의 지진 활동은 그린다빅 사람들에게는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구에 대처하기 위해 해열판을 복용하는 주민들의 기발한 뉴스가 아닌 한 주민은 레이캬비크 그레이프바인에 대해 그들의 발밑에 있는 괴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괴물은 불안하여 수만 번의 지진을 일으켰고 마침내 11월 10일 사람들의 발 밑에서 땅을 크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날 늦은 밤 그린다빅의 3,700명의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괴물은 마을 아래로 뻗어있는 15km의 용암 터널을 파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해롭지 않습니다. 지진이 다소 가라앉았지만 11월 10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이후로 수도에서 지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각판이 널브러져 있는 이 나라의 폭발적인 특성과 인간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이 전면에 드러났습니다. 1973년 웨스트먼 제도가 뒷마당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해 마을 전체가 대피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보고 있으며 그린다빅의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저는 제 첫 화산을 기억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집을 파괴했던 기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